반갑습니다. DA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우리 산업이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 반등 있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가능한지 여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지 여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의 24년도 매출액이 기대감이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 수주받았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뉴욕 증시에서 실업지표 개선 관련된 부분이 말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업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면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오늘까지 일을 하고 만약에 내일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미국의 주 정부에게 나 실업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한 제도에서 이제 돈을 타먹게 된다고 하면 그 건수가 건 바이 건으로 기록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실업률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 미국의 실업률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인 24만 천보다 낮은 23만 3천으로 어저께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미국에서는 고용에 대한 안심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올라와서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되어 증시 상승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위주의 나라거든요. GDP의 70%가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를 지탱하는 고용과 노동 시장이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이 GDP와 이 소비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 실업률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쪽으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작아서 미국의 증시가 올랐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냥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지표이긴 한데 같다고 보면 돼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망을 믿더라. S&P 500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 개선에 급등을 했다. 맞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는 이제 다우 지수가 1.76 그리고 나스닥이 2.87 오르면서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경제 침체 불안 속에서 급락한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같은 지수는 이제 그 불안을 없애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덕분에 미국의 증시는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그립니다. 미국의 증시가 올랐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죠. 그 덕분에 오늘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큰 수치는 아니지만 증시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이 8월 8일, 오늘이 8월 9일입니다. 그죠? 이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이 8월 9일이고 어저께 8월 8일자에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와서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15일 날 만약에 다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불안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비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지금 둔화의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매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조하시고 투자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 쪽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연기관, 전기차 쪽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연관이 되는 많은 제품들을 만듭니다. 지금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상
중요한 거 두 가지 제품만 알려드리고 그 두 가지 제품의 수주 쪽을 볼게요. 그러면 미래성이 보이거든요. 우선 PTC 히터인데 PTC 히터 같은 경우에는 PTC 히터가 아예 PTC 히터랑 HVAC 액추레이터 쪽 볼 거예요. 그리고 클러치 코일 볼 거고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HVAC 액추레이터부터 말씀드릴게요.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연기관이랑 그리고 전기차에 모두 다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내부의 온도,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의 온도와 그 공기의 질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래서 난방, 환기, 그리고 냉방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이 액추레이터 뜻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계적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의미거든요. 액추레이터 자체가 한마디로 뭐 동력을 끌어와 가지고 제어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HVAC 액추레이터는 이제 바로 이 차량 내부 온도와 쾌적함을 제어하는 역할을 가진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러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에 적용 못 시켜요. 전기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쪽에 사용이 되는 컴프레스입니다. 컴프레스가 뭐냐면 컴프레스가 냉매가스라는 게 있거든요. 냉매가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갑게 만드는 이 가스를 자동차 내부에 이제 흡입을 시켜서 응축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리를 넣어가지고 다른 부품을 가지고 에어컨을 틀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자동차 내부에서 냉매가스라는 거는 이러한 냉매가스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이제 클러치 오일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클러치 오일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클러치 오일을 이 클러치 오일을 알루미늄 원재료로 양산화에 성공시킨 거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이 아마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원래 클러치 오일을 기존에는 구리를 썼거든요. 근데 구리가 좀 솔직히 말하면 비싸요. 근데 알루미늄은 구리 대비로 많이 쌉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심지어 구리보다 가볍기 때문에 좀 제품적인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히트 히터는 그냥 이 둘과 비슷한데 그냥 히터 잘 틀게 나오게끔 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 설명을 하다가 그냥 좀 뭔가 지겨우셔서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품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수주를 땄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많습니다. 좀 끝까지 봐주세요. 유럽 완성차 쪽으로 PTC 히터로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고 8년 동안이고요. 2,542억 수주했죠.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수익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기아차 쪽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1,302억 수주 땄고요. 진짜 많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그냥 9개 됩니다. 그 현대 위아에 보면 2024년 때 100만 천만 10억이니까 55억, 56억, 62억 이런 식으로 한 매년 70억짜리 매출 땄고요. 또 현대 위아에 어, 중복 아니에요. 매년 60억, 50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납품할 게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는 유럽 완성차네요. 유럽 완성차 쪽으로도 매년 지금 2024년은 60억 정도인데 이제 2025년부터는 매년 112억 정도의 수주를 땄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유럽 완성차 쪽으로 고전한 PTC 히터를 8년 동안 2,542억 수주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쪽으로 6년 동안 1,300억 수주 땄고요. 그리고 어, 또 북미 쪽에 있는 현대 모빌리티 그룹, 현대차 그룹이네요. 현대차 그룹 쪽으로 8년 동안 813억 수주 땄고요. 마지막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현대차 그룹에 7년 동안 1,190억 정도의 수주를 땄고요. 이걸 다 합쳐보니까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 정도로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수주 잔고가 많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미래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만약에 기존의 수익에 지금 추가적인 수익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규모가 커져서 영업이익이 커지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정 적립금 빠지고 그 배당금에 빠지면 유보가 되죠. 이 유보된 금액이 BPS에 더해지잖아요. 그죠? 더해져요. 그럼 BPS 증가의 사유죠. 이렇게 BPS가 올라가면 주가에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 산업의 밴드 차트를 볼게요. 우리 산업은 EPS 그리고 퍼에 영향이 크게 가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EPS대로 했다고 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왔겠죠. 근데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PBR 차트를 보면 PBR 차트 안에서 움직이죠. 그 PBR 밴드의 상단과 하단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PBR 차트의 그 주파수에 맞게끔 주가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수주를 보면 EPS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BPS가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BPS가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PBR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평가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보다 PBR 차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볼게요. 2022년도 전에 말해 보면 PBR 차트 벗어났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2년 초반기 때 PBR 밴드 하단을 돌파당했죠? 근데 다시 PBR 밴드 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BPS가 더 커지면 이 주가의 위치는 이쯤에 가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올 움직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 잔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정 많습니다. 그러면 BPS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BPS 올라가려면 시간은 걸립니다. EPS에 비해서. 이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음, 미래성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이렇게 밀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침체 혹은 소비 둔화 그리고 8월 15일 날 나오는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15일 날 안 좋게 나와서 또 소비에 대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이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산업이 아무리 미래성이 있고 수주 잔고가 훌륭하고 PBR 밴드 상으로 봤었을 때 저평가 구간인 걸로 보이지만 전체 증시가 떨어지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도 15일 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때는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고용 상태, 소비에 관련된 부분 모두 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